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점은 목의 증상은 목 밑으로만 발생하거든요. 여기 만약에 목 중간 정도 5번, 6번이다 그러면은 목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안 나타나세요. 그게 명확하게 감별점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목 디스크는 이제 말초신경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척수증, 중추신경이 눌리는 척수증인데 이 목 디스크랑 척수증을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세요. 증상 자체가. 근데 중추신경이 눌리는 거는 이제 통째로 이제 굵은 줄기가 다 눌리는 거니까 전신 기능이 다 떨어지거든요.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손이 굉장히 미세한 동작들을 하는데 미세한 동작들이 먼저 떨어지고요. 걸음걸이 자체도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걸을 때 본인은 잘 걷고 있는 생각하는데 약간씩 휘청거린다던가 뭐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지시면서 뭐 자갈밭을 걷는 느낌이다, 뭐 발바닥에 뭐 돌덩이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로 목 중풍 같은 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중풍이 생기면 팔다리 마비 증상이 생기죠. 꼭 목에서도 이런 신경이 심각하게 눌리게 되면 팔다리 마비 증상처럼 나타납니다. 마비 증상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뭐 머리 중풍하고 명확하게 다른 부분은 한쪽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오세요.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옵니다. 팔이 마비 증상이 오거나 다리가 마비 증상이 오거나 팔다리가 전부 다 사지가 전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관장되는 신경은 전신의 기능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목 이하에 나타나는 기능들이 전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젓가락질부터 잘 안 되는 그런 증상들, 하지 기능, 하지가 휘청거린다던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던가, 그다음에 전신의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통증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대변, 소변 기능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던가 대변이 변비가 너무 심해졌다든가 우선 다른 원인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몇 가지 서너 가지 증상들이 전형적인 경추 척수증, 제가 목 중풍이라고 설명드리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점은 머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이 이상하다던가 삼키는 게 이상하다던가 얼굴 감각이 이상하다던가 눈이 뭐 한쪽이 처진다던가 이 얼굴이나 뇌 신경이 문제가 생기시는데, 목의 증상은 목 밑으로만 발생하거든요. 여기 만약에 목 중간 정도 5번, 6번이다 그러면은 목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안 나타나세요. 그게 명확하게 감별점입니다. 가장 크게 디스크가 앞쪽에서 나와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옵니다. 디스크는 원래 정상 조직이죠. 퇴행이 되면서 뒤로 튀어나옵니다.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뒤에 있는 척수신경을 누르거나 뒤쪽에 있는 관절이 있어요. 후관절이 굉장히 커지거나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라고 노란색의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앞쪽 뒤쪽에서 신경을 꽉 누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대 골화증이 있습니다. 인대는 말 그대로 뼈랑 붙잡아 줄 수 있게 이렇게 막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않게 인대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이하게도 목에는 그 인대들이 뼈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척추 경추뼈가 이렇게 목뼈가 이렇게 쫙 내려가야 되는데 뒤쪽에 앞쪽에도 인대가 지나가고요, 뒤쪽에도 인대가 지나가는데 그 뒤쪽에 지나가는 인대를 후종인대라고 그럽니다. 그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뼈로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은 경우들이 많은데 나이 드시면서 후종인대 골화증 때문에 이제 갈 공간을 잃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이 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신경이 이렇게 꽉 눌리고 있거든요. 이 눌리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의 척추 수술의 목적은 신경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이거를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 있는 걸 풀어준다고 해서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감압술. 압력을 낮춰준다. 감압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서 디스크 같은 게 눌리고 있으면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고요. 이 뒤쪽에서 구조물들이 누르고 있으면 뒤쪽을 열어줘서 신경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목 수술 방법은 앞쪽 수술 방법하고 뒤쪽 수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쪽 수술은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거기다 인공 대치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뼈랑 뼈가 붙거나 뭐 인공 디스크 같은 게 좀 움직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대치물을 삽입하게 되고요. 뒤쪽에서는 관 자체를 조금씩 넓혀주게 됩니다. 저희가 워낙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조금만 넓혀주면 되거든요. 미세하게 기술적으로 살짝 넓혀주게 되면 신경이 이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압력이 가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에너지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도 없어지질 못하니까 그런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특징적으로 젊은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목 디스크로 수술받는 30대 환자 없었거든요. 0%였습니다. 0%.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 디스크가 그만큼 퇴행이 좀 늦거든요. 허리에 비하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2008년 정도로 그때 발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뭐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 워낙 스마트폰은 작잖아요. 앞으로 숙이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자세가 숙이지 말라는 자세인데 스마트폰은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작은 데다가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숙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숙이면 허리도 안 좋아지고 뭐 등도 안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사회는 워낙 뭐 바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서 있으면 차라리 척추는 꼿꼿이 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유지를 하세요. 서 있을 때는. 근데 앉게 되면 일단 허리가 이렇게 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목은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고 뭐 라운드 숄더라고도 하고 뭐 거북목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뭐 현대 생활이라던가 스마트폰, PC방 뭐 이런 생활들 때문에 목 질환 특히 많이 나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남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앉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30분 본인이 정한 시간이 있으면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한번 자세 똑바로 잡고 다시 똑바로 앉는 거죠. 이런 거를 너무 엉덩이를 의자에 너무 오래 붙이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